중국, 이란, 여긴 적이다. 미국이 늘 잘 돼야 인류가 생존한다. 본인만의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농담을 넘어서 약간 선 넘는 발언들도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경쟁사를 내가 드론으로 폭격하는 상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시 알렉스 카프 얘기로 돌아오면 왜 이렇게 알렉스 카프가 이런 전쟁, 질서 이런 데 꽂혔을까? 전 세계 질서, 이런 문명, 그리고 제도, 그리고 아군과 적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차려서 기술로 도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2003년에 회사를 차렸잖아요. 2004년에 이제 VC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럼 뭐 주력으로 무슨 제품을 내놓을 건데요? 그럼 저희가 테러 대응하는 제품을 내놓겠습니다. VC들 관심이 없죠. 이거 뭐 어느 세월에 투자해서 어느 세월에 엑시트해요. 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막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걸 CIA가 알고요. CIA가 인큐텔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한테 우와. 투자를 해주면서 국가 안보와 정보 분석의 세계로 우와. 알렉스 카프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지금 그렇죠. VC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투자를 국정원한테 네. 받은 그런 느낌. 네, 네, 네. 이 회사 이름도 팔런티어잖아요. 네. 너무 특이한데 그 이건 어디서 온 건가요? 이게 재밌는 게 모든 스타트업의 그 CEO들은 하여튼 파운더들은 처음에 그 엄청난 머릿속에 인류의 미래가 있고 기술적 배경이 있는데 늘 회사 이름은 엄청 열심히 짓는 엑셀 돌리고 막 뭐 사전 뒤지고 해서 막 축 놔가지고 2003년만 해도 엑셀 돌려서 거기서 이제 회사 이름 찾을 때니까 팔란티어는 그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에 나오는 먼저 보는 돌, Seeing Stones라는 이름에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이름이 벌써 회사의 정체성이죠.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서 남들보다 먼저 보고 더 먼저 알고 더 깊게 보겠다. 그리고 이 이름은 그냥 멋있어서 붙인 게 아니고요. 이게 남들보다 먼저 보고 사인을 읽어내고 하는 것 주로 누가 하냐면 정부, 특히 정보기관, 군사기관 이런 데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 타격을 받기 전에, 피해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엮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석과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팔란티어를 만들고 그게 이제 민간 기업까지 퍼진 거죠. 이 데이터를 막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회사가 아니고요. 거의 데이터를 권력화해서 이걸 가지고 전쟁이나 정보 이런 데서 굉장히 일선에서 실행하게 만든 아주 특별한 AI 비즈니스 모델이죠.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주요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CIA가 네. 투자를 잘했죠. 그러니까요. 제대로 했죠. 네. 네. 이 알렉스 카프를 되게 재밌게 보게 되는 역설이 여기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는 되게 진보주의자고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미국, FBI, CIA, 이스라엘 여기하고만 이제 주로 일을 하고요. 중국, 이란 여긴 적이다. 그리고 미국이 늘 잘 돼야 인류가 생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되게 철학을 해서 되게 심도 있고 되게 프리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 엄청나게 국가주의자인데요. 국가주의자. 네. 예, 그러니까 내셔널, 철학자이면서 방산 AI CEO면서 또 굉장히 부모님이나 그리고 공부의 배경도 굉장히 다양하면서 그러면서 코딩을 안 배운 코딩을 안 배웠어요? AI 기업 CEO죠. 나중에 이제 배웠다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일단 법대랑 철학과에서는 코딩은 안 배우죠. 네. 독특한 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잘 안 쓰고 뭐 이렇게 확인할 거 있으면 비서가 종이로 뽑아가지고 아날로그시네요. 예, 옛날 우리 부장님처럼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야? 종이로 뽑아와야지, 출력해와야지 이런. 근데 되게 정작 본인은 엄청 재미있는 농담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던데요. 제가 이제 테크 CEO들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젠슨 왕 정도가 조금 우리가 이해할 만한 농담을 하지.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뭐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게 농담인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뭐 몇 가지 쉽게 이해되는 농담도 있는데 뭐 쉽게 이해되는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운전면허가 없어요. 알렉스 카프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젊을 때는 너무 가난해서 차가 없어서 면허를 못 땄고 좀 성공하니까 기사가 있어서 면허를 딸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too poor, then too rich. 너무 가난했다가 너무 부자 돼서 면허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농담인가요? 그렇죠. 아. 네, 안 웃겨요 사실. 근데 하여튼 농담이라니까 본인은 농담이라니까
그나마 이 사람은 외모가 특별한 건 좀 눈에 띄어요. 이 사람은 이제 머리가 거의 폭탄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카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뇌가 너무 좋아갖고 빨리 회전을 하니까 머리카락이 그 속도를 못 쫓아가서 이렇게 폭발했다. 뭐 이런. 그만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럼 머리도 그리고 사실 안 다듬어요. 아인슈타인 되게 비슷한 헤어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정말 더 무슨 말인지 느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독일 유학 때 동료들이 야, 너 헤어스타일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알렉스 카프가 야, 샴푸가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됐고 난 그 회사에 고소를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믿었대요. 그 농담이었나요? 네. 이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진담인지 알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의 결은이 있는데요. 셀프 디스를 무지 잘해요. 이 사람은 언론 앞에서 보통 CEO들은 되게 매끈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알렉스 카프는 그냥 자기 입으로 캐릭터를 말해버려요. 난 되게 오만하다.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내 성과를 봐라. 내 성과로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CEO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스타일이기도 하네요. 알렉스 카프가 자기 제품에는 되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칼라일이라는 그룹 창업자가 데이빗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신의 제품 뭐 좀 비싸지 않냐? 막 이런 비슷한 취지를 물으니까 알렉스 카프가 이거 너무 이 기술을 모르는 짝퉁들이 많다. 파워포인트 장사꾼들, 가짜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전부 다 실패할 거다. 팔란티어? 좀 비싸지면 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네.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도 없어지고, 네. 기자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져요. 네. 하여튼. 예. 진짜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불안감을 엄청 만들고 있는데 알렉스 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시대에는 학교를 가려면 예일대, 스탠포드대 정도 가라. 넘사벽인 학교. 근데 특히 예일대를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일대가 인문학이 세니까. 그래서 AI 시대는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 누구나 다 인문학을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거는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가 안 될 거면 그냥 싼 학교를 가라. 그리고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알렉스 카프는 자기가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에게 운영을 해요. AI 시대 싼 학교 가고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인문학 같은 거 공부하고 그 분야에 되게 특별한 도메인 엑스퍼티스라고 하는데 자기 분야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가진 인간이 AI가 없는 인간을 압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에겐 엄청난 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루빈스타인이 이어서 그런 질문도 했어요. 솔직히 코딩할 줄 아냐? 왜냐하면 법과 나오고 철학 나왔으니까 알렉스 카프한테 물어요. 코딩할 줄 아냐? 알렉스 카프가 사실 이 팔란티어 처음 만들 때 스탠퍼드에서 코딩을 좀 배우긴 배웠다 얘기를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뭐 클로드가 다 코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못해도 뭐 어떡해 뭐 이럴 텐데 옛날에는 꼭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오래전에는 PC 되게 두꺼운 PC 모니터 네. 있던 시절에 명령은 없잖아요. 그 알렉스 카프가 팔란티어 창업할 2003년에는 코딩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때는 또 이제 AI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카프가 굉장히 그 재밌는 본인만의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농담을 넘어서 약간 선 넘는 발언들도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래서 늘 논쟁의 중간에 있어요. 막 경쟁사를 내가 드론으로 폭격하는 상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같네요. 예. 그 다음에 네. 시위대. 막 그 시위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저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겠다. 후원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저 사람들 나무 껍질 먹으면서 교육 좀 받게 하겠다. 진짜 너무나 그 논쟁거리가 되는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세련된 테크 CEO들하고 좀 다르게 해요. 막 그냥 과격하고 정제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고요. 머리 막 뻗쳐 있지. 그런데 말은 진짜 빠르지. 그러니까 막 인터뷰어가 오히려 되게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막 머리에서 들어온 게 막 거의 이렇게 필터 안 거치고 막 말을 하는 그런 테크 CEO죠.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좀 웃긴데 늘 불안불안하죠.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이건 진실이겠죠. 팔란티어가 이제 전쟁, 방산 이런 데서 쓰이는 AI 기술이니까 보통 CEO 같으면 그래도 그런 데 쓰이는 기술이라도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근데 이 알렉스 카프는 우리 제품은 그냥 가끔 사람을 죽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일설에는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데 이 알렉스 카프의 팔란티어 기술이 쓰였다는 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에 되게 타격을 도왔다는 얘기도 있죠. 아무래도 CIA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니까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했겠죠. 네, 주로 이 사람이 같이 일하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 이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단순한 테크 CEO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권력, 전쟁, 국가, 질서 이런 걸 머릿속에 늘 넣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숲을 좋아하고 태극권을 좋아하는구나. 머릿속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팔란티어의 대표적인 제품이 고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디에서 우리가 위험이 있을까? 이런 수사관들이 쓰는 정보 분석 제품이에요. FBI랑 일을 하니까요. 팔란티어라는 제품은 실제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보통 우리 이제 스타트업 차리면은 투자 받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 BM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엑시트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 이런 사이클을 다 걷어치우고 20년 적자를 버티면서 나는 국가와 인류를 위해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괴짜 같은 삶을 사는 아주 비정형의 리더죠. 이 사람이 앞으로 팔란티어를 어떻게 더 끌고 갈지는 조금 예측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까지 이 AI를 활용해서 돕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아군과 적군이 있고 자기가 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품도 계속 그런 쪽으로 개발해 나갈 것 같아요. 정말 괴짜 같고 독특하지만 철학과 법학으로 무장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테크노, 내셔널리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